토론을 모실 분은 우리 명지대 행정학과에 계시는 한승주 교수님이신데, 한 교수님은 우리 고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쭉 그 이후로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책임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예, 그래서 여러 이제 같은 굉장히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 분야에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글로 사실 미리 보고 무척 재밌어했던 논문들이었거든요. 근데 말로까지 들으니까 되게 공감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었구나라고 되게 동의되는 이제 순간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기분이 무척 좋은데 그래서 드릴 말씀도 비슷해서 똑같은 추임을 반복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얘기를 좁혀서 드리자면 근데 저도 계속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워낙 넓고 넓은 범위 때문에 얘기가 번지는 게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법성의 문제, 불법부당한 지시를 따라놓고 그게 중립이라는 말로 포장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좀 치우고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좁혀서 보자면, 특히 정책이라는 분야로 조금 더 좁혀서 보자면 이제 이 토론문의 건 질문일 텐데 공무원이 정책 이견을 어디까지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죠. 그래서 그 정당성이 뭐냐라는 근거에 대한 논의를 앞서 권혁주 교수님 논문과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됐고 동의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다면 그 정당성이 있다면 이걸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 더 지금 중요할 부분인데, 그걸 이제 앞서 이제 이창길 교수님의 이제 여러 주장 속에서 동감하는 부분으로 또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좁혀서 좀 보자면은 정치적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의 가장 본질은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 관료제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과 생각 없이 복종하는 관료제를 말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 사이의 어떤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실이 뭔지 현실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이 그렇게 동태적인 균형 상태라면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진단이 나와야 제도 설계도 가능하고 그럴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진단하기에,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모아 보고 또 근래 이제 추세를 본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자기 정치하는 관료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유가 부족한 관료제, 조금 더 도발적이고 담대하지 못한 관료제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는 진단하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료제를 더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책임지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무척 중요하고, 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가 고민인데, 일단 생각해본 바로는 앞서 이제 이창길 교수님의 틀, 뭐 인사 정책, 그리고 앞서 권 교수님이 말한 결과의 책임이란 이 세 가지로 좀 간단히 짚어보자면, 첫 번째 방금 이명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 정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 정치의 단위가 관료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처가 정책 견해를 갖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래 이제 기재부가 뭐 긴급 재난 지원금 가지고 이견 한두 번 낸 건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40여 개가 넘는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서 부처 단위에서 정책 편향, 나쁘게 말하면 편향, 아니면 정책 가치, 이념이라는 게 과연 있나. 그래서 부처 안에서 우리 부처가 어느 방향으로 조금 더 강한 정책 지향과 최소한 선호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소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걸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판을 좀 깔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판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저는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어떤 정책이 변화할 것인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전략적인 행동들도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제도가 관료, 그러니까 부처로 하여금 부처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 선호를 표명하게 하고, 새 집권 정부가 표명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서
그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형성적인 방향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줘야 한다. 근데 그 틀이 5년 내내 가져질 수 없다면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수준을 굉장히 더 강화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인수위가 이제 해당 부처를 불러가지고 브리핑 듣고 질타하고 으스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권 초반부의 각 부처의 정책 선호와 나아갈 집행부의 정책 이데올로기를 조정하는 공식적인 제도와 소통을 달라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좀 어떻게 반드시 안 될까라는 생각이 왜냐면은 이제 지금 이 트럼프 나가고 또 바이든 들어오고 엄청 어수선한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도적으로 후보가 물론 미리 정해지는 바가 있지만요. 정당에서 띄운 후보의 정책을 가지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과 1년 가까이 논의하는 공간과 자리가 있어서 정권이 변해도 정책 변화에 부처가 당황하는 일은 우리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 시에 부처가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이슈가 돼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대통령령이 있지만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부처에게 주는 정확한 시그널이 있잖아요. 이만큼은 트럼프 4년간이고 4년이 끝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실성을 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행정명령으로 미국 측 대통령 명령으로 나가는 게 변화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해 주는데 우리에겐 그런 확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 정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생각은 이제 어떤 조사를 해봐도 이제 공무원들이 지난 기간 동안에 이제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인사상의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도 겪었고,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집권한 행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얼마나 되나 생각을 해보면 전 그닥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사 외에는 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구조를 크게 한번 개편하려고 해도 우린 법률이니까 의회를 들었다 놔야 되고, 프랑스처럼 연성 정부 조직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부가 강화됐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물론 청와대가 많이 예산이나 인원이나 증가되긴 했지만 청와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힘과 역량이 있는가를 보면 그것도 그런 식의 통제와 영향력은 행사했지만 대통령이 직할 인프라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인사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사가 과잉 정치화된 면이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가 정책보좌관 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씬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그분 표현이었어요. 그분 표현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 권한이 굉장히 넓은데 광폭인데 심도가 되게 얕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에 바꿀 수 있죠, 기관장을. 근데 한 부처 안에서 과연 대통령의 의중이 사람을 통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를 보면은 장관한테도 잘 안 가고, 장관을 통해 별정직 정책보좌관 일부, 근데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장관 성향에 따라서 이용하는 정도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심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느끼는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소위 권력기관들, 국정원을 움직인다거나, 감찰기관을 움직인다거나 해서 인사가 파행화되는 것과 대통령이 정말 인사 권한이 많은가의 문제는 다른 것 같고, 그게 이제 중립성의 문제하고도 좀 연결되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책임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 주장도 어느덧 이제 뭔가 부처가 견해를 밝히고 이제 공무원이 조금 더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라는 얘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 책임을 사유하고 결정하고 발언한 공무원에게까지 지울 거냐. 근데 특히 그 접점이
고위직 공무원일 테니까 고위공무원들이 결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되게 날선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간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생각한 거로는 비공식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미 결과 책임을 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 뭐 1급 공무원들이 일괄사표 내고 선별 수리하는 이런 행태도 결국은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 양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제가 고위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이제 의원 면직과 관련된 추이를 지금 조사 중에,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이제 고위공무원들의 의원 면직이 자발적인 퇴직이 정권 첫 해와 마지막 해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미 정권과 자신의 경력, 커리어를 연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정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갛게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게 있는 게 아니므로 이걸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성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 결정을 하고 움직인 주체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조금 틀을 달리 보고, 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위직에게 정치적인, 근데 그 정치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파당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 책임에 대한 걸 어디까지 어떻게 물을 건가. 지금 사실 뭐 적극 행정에 대한 논의나 또 공공가치 창출하라는 논의랑 다 결국은 주장을 하라는 건데, 결정을 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결과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걸까? 물론 고위직이 아닌 분들에겐 설명 책임으로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위직의 경우는 책임의 문제를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좀 같이 실무나 학계에서 논의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